양주란의 남편은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한 양주란이 아이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야 했잖아요. 이석준이 바이크를 타고 나타난 건 약간 갑작스러운 느낌이었지만 양주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 이유와 그 안에 숨어있는 운명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이재원의 인물 소개를 보면 큰 갈빗집을 하고 있는 양주란 부모의 재력을 보고 양주란과 결혼했는데 양주란보다 어린 나이와 반반한 외모만 믿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가장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일과 육아의 대부분을 양주란에게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작에서도 거의 비슷한 설정으로 등장했다가 강재원의 조언을 들은 양주란한테 혼나고 양주란 부모님의 갈빗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재원의 도움으로 김경욱을 물리친 후 양주란의 회사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는데요. 밀키트 프로젝트가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고 강재원과 유희영같이 능력있고 의욕있는 동료들과 함께 손발이 착착 맞아 일을 하게 되니 늘어난 업무량이 전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의 갈빗집에 들어간 이재원도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아서 일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원이 숯불 갈기, 서빙, 손님 접대, 재고 관리의 카운터까지 보면서 못하는 일이 없다고 아빠가 칭찬할 때마다 양주란도 어깨가 으스해진 기분이었는데요.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양주란의 착각이었어요. 회사원인 양주란은 이재원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연지를 재우고 나서 1시간 정도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재원이 그제야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재원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도 퇴근해서 연지 보느라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여보. 양주란은 이재원이 그런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소파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는 이재원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감싼 이재원의 손에서 있어야 할 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보, 결혼 반지 어디 갔어? 그러자 이재원이 양주란보다 더 깜짝 놀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떡하지, 깜빡했네. 자꾸 그릇에 부딪혀서 앞치마에 넣어놨었는데 그냥 두고 와버렸어. 혹시 모르니까 내일 일찍 출근해야겠다. 이재원의 반응에 양주란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빨리 자야겠다며 샤워를 하러 들어간 이재원의 바지 주머니에서 가게에 두고 왔다던 결혼 반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진짜 정신없었나 보네. 내가 그냥 챙겨놔야겠다. 양주란은 결혼 반지를 챙겨놓고 찾았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양주란이 결혼 반지를 찾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재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 그거 찾았는데 또 깜빡했다. 바빠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와버렸네. 양주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혼 반지를 이재원이 이미 찾았다고 대답하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바쁘니까 그랬을 수 있다. 자주 빼서 주머니에 넣어놓는 바람에 착각한 거겠지? 미안해서 둘러대는 걸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하면서 괜찮은 쪽으로 애써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감각이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여자의 촉이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의 불길이 일어나자 그동안 이상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다정한 아빠면서 가게에 연지를 데려가면 왠지 모르게 차갑게 굴었던 것과 커피를 2잔 구입했던 영수증 그리고 이상하게 빨리 떨어진 기초 화장품이 떠오르면서 불길한 느낌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아무리 눌러버리려고 해도 눌러지지 않는 불안감을 안고 이재현의 옆에 누웠는데 이재현이 양주란을 끌어안으면서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잠버릇이었죠. 며칠이 지난 후 강재원이 양주란을 찾은 곳은 허름한 모텔방이었습니다. 양주란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는데요. 출근하는 척하고 숨어서 기다렸는데 여자가 들어가더라. 우리 집 비밀번호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르면서 그거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강재원은 양주란의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양주란을 위로해주면서 낯익은 느낌의 정체가 운명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도저히 문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 그걸 열면 내 세상이 전부 부서져 내릴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도망쳐버렸어. 강재원은 박민환과 정수민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문을 열면 끝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겠죠. 양주란은 자기를 위로해주는 강재원이 고마웠습니다. 나 너무 한심하지? 그래도 연지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강재원은 양주란이 깨지 못하는 껍질을 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왜 안 돼요? 저는 엄마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몰랐다며 미안하다 사과하는 양주란에게 강지원은 한층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오히려 엄마가 집에 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대고 있었다면 저는 아주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양주란은 이재원이 없는 일상을 상상해봤습니다. 양주란은 아침에 연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한 후 퇴근하면서 연지를 데려왔어요. 저녁에 함께 놀아주다가 연지를 재우는 것도 원래부터 양주란이 해오던 일이었죠. 여의치 않을 때 부모님께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상이었지만 예상외로 지금까지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일상이었죠. 이재원이 쌓아놓은 설거지거리가 없어졌고 집에 여자를 끌어들이는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만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선택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부모 한 명이 없다고 해도 다른 한 명이 그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고 과장님은 연지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양주란도 드디어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이혼하는 게 낫겠어. 내일 당장 법원 갈래. 하지만 강지원은 양주란의 선택을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줄까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인간이 과장님한테 들러붙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조용히 증거를 모으세요. 연지는 며칠 친정에 맡겨놓으시고요. 강지원이 돌아온 2013년은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상간녀 미니홈피 찾아냈어. 양주란이 보여준 사진을 본 강지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 전에 과장님네 가게에서 회식했을 때 가게에서 본 사람이에요. 이유진은 양주란 부모님네 갈비집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거기서 데이트를 했던 거네? 심지어 내가 가게에 있는데도 말이야. 이유진의 미니홈피에는 이재원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날짜와 사진을 하나씩 캡처하던 양주란은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문질렀는데요. 아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커피 좀 줄여야겠다. 요새 자꾸 속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별일 아닌 듯 이야기했던 양주란의 복통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위암에 걸렸던 강재원의 운명을 가져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재원씨, 나 주말에 출장이 잡혔어. 연지는 엄마한테 맡기기로 했으니까 걱정 말고 가게 일 잘 도와드려. 양주란이 출장을 간다는 말에 이재원은 하마터면 기쁜 티를 낼 뻔했습니다. 주말에 가게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 내가 쉬고 있었으면 집에서 연지랑 있었을 텐데. 이재원의 대답에 양주란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 태연하게 짐을 쌌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고생해. 이재원은 이유진과 1박 2일로 데이트를 할 생각에 기분이 잔뜩 좋아졌습니다. 주란이 출발하자마자 이재원은 이유진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동안 양주란이 출근할 때마다 늘 해온 일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주말 출장이 양주란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경찰을 대동해서 불륜 현장을 급습하는 거였죠.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에야 불륜의 경찰이 등장하는 상황이 낯설 수도 있겠지만 간통죄는 형법이었어요. 불륜은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이었던 거죠. 경찰과 함께 집에 도착한 양주란은 긴장된 마음을 다스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양주란이 가장 처음 본 것은 현관에 나뒹굴고 있는 새빨간 하이힐이었죠. 문 안에서 이재원과 이유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강재원은 문에 다가가는 양주란의 모습에서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양주란의 뒷모습에서 10년 후의 미래에서 죽음을 맞았던 강재원의 마지막 날이 보였던 건데요. 그제서야 강재원은 양주란이 자꾸 속이 쓰리다고 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강재원은 양주란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강재원이 양주란을 말리려는 순간 양주란이 문을 벌컥 열어버렸거든요. 문이 열리고 익숙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당신들 뭐야? 경찰이면 이렇게 함부로 막 쳐들어와도 되는 거야? 이재원이 발악하면서 반항해봤지만 이건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이재원은 법을 어긴 거고 이재원과 이유진은 현행범으로 붙잡힌 거였어요. 경찰은 캠코더로 현장을 찍으면서 두 사람을 연행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양주라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얌전히 나와. 다 끝났으니까 쉽게 가자. 경찰은 이미 이런 일이 익숙했던 듯 방안을 쭉 촬영하고 캠코더를 껐습니다. 문 앞에 있을 테니 옷 입고 나오세요. 양주라는 강재원도 경찰들이랑 같이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 강재원은 왠지 불길한 느낌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모서리가 자꾸 신경 쓰이면서 지난 생에서 머리를 부딪혔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죠. 운명의 법칙은 절대적인 거고 여기서 그냥 나가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양주란의 싸늘한 시신을 확인하게 될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과장님 재산 하나만 부술게요. 양주란은 강재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강재원은 대답을 듣기도 전에 화장대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화장대를 들어엎어버렸죠. 화장대가 깨지는 소리에 경찰이 다시 들어왔지만 강재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고했어요. 주란 언니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이 화장대처럼 네 대가리를 깨버릴 거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거라고. 경찰들이 흥분한 강재원을 데리고 나가는데 끌려나가면서도 강재원은 이재원을 향해 끝까지 경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재원이 퇴장하고 나자 진짜 대환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원은 지금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어쩌려고 이랬어. 우리 진짜 이혼할 거 아니잖아. 연재 아빠 없이 크게 할 거야? 연재 이름이 나오자 양주란의 표정이 한층 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감히 우리 연지 핑계를 대? 내가 이혼 못할 것 같아? 네가 돈이 있어 직업이 있어? 하다못해 가정적이기라도 했으면 몰라? 마누라 등골 빼먹으면서 빈둥거리다가 가게 알바랑 바람이나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네. 팩트로 처맞은 이재원이 말 다 했냐면서 발끈했지만 양주란은 침착했습니다. 아직 말 다 안 했는데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조서 쓰면서 하자. 내가 너희들 묶어서 꼭 콩밥 먹일 거거든. 양주란에서 슬퍼런 경고에 이유진은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 아직 취직도 못했어요. 집에 알려지면 저 진짜 죽어요. 양주란은 예전에 양주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상간녀 취직 걱정까지 해야 되겠니? 잔말 말고 옷이나 입어. 동정을 호소해도 전혀 먹혀들 것 같지 않자 이유진의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네 남편 바람난 게 내 탓이야? 네 남편이 나 먼저 꼬셨어. 네가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지. 다 늙어서 관리도 안 하고 바가지만 긁으니까 남편이 바람난 거 아니야. 양주란은 이유진이 떠들어대는 말이 이재원이 양주란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원이 너 꼬신 건 쓰레기가 쓰레기 알아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그 말에 발끈한 이유진이 양주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고 이재원도 둘을 떼어놓겠다고 뛰어들었지만 이유진은 건들지도 않고 양주란만 잡고 흔들었습니다. 감히 상간녀가 달려들 거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양주란은 두 사람의 힘에 휘청거리다가 화장대가 있던 곳으로 떠밀려가고 말았는데요. 벽에 머리를 부딪힌 양주란은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싸우는 소리에 문을 부수고 들어온 강지원은 쓰러진 양주란을 보고 죽은 줄 알았지만 다행히 양주란은 가벼운 뇌진탕이었어요. 만약 화장대를 미리 부수지 않았더라면 양주란이 분명 죽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쓰러진 양주란의 모습에서 지난 생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던 강지원이 보였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암에 걸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떠넘긴 대상이 정수민인 줄 알았는데 운명의 법칙은 강재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넘겨져 버렸습니다. 강재원은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을 눈치챘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시궁창 같은 운명을 정수민에게 되돌릴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바로 강재원이 박민환의 내연녀가 되는 거였죠. 운명의 법칙을 되돌리기 위해 강재원이 다시 박민환을 유혹하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